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민선 6기 시절 서울시의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계획에 반대 소송을 냈던 강남구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시도지사의 감독권 행사에 대해 자치구장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의회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 결과 0.2%포인트 차이로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헬리우시티 내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 예비 혁신학교로 변경했습니다. 1년 뒤 혁신학교 지정이 재논의됩니다.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의 정밀 안전진단에 최소 2달이 걸리는 가운데 내년 3월께나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3,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릅니다.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광진구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4,377만 원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경론 끝에 의정비 결정은 연기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4,377만 원. 지난달 22일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광진구의원들의 의정비입니다. 기존 4,220만 원에 비해 5.4% 인상된 이 금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인 2.6%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4,377만 원의 의정비가 높다는 응답이 48.2%, 적정하다는 응답이 48%로 나왔습니다. 불과 0.2%, 단 한 명의 차이였습니다.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74.3%는 적정한 의정비 금액으로 기존 수준인 4,207만 원에서 4,230만 원을 꼽았습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이달 1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제적 인원 9명의 의견은 시종일관 6대 3으로 갈렸습니다. 6명의 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 높다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불과 0.2% 차이에 불과하다며 5.4% 수준의 인상안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3명의 위원들은 0.2% 차이라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경론을 펼치며 5번이나 표결했지만 의결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이달 1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들의 표결이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경우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금액인 4,207만 원에서 4,230만 원 사이에서 의정비가 결정되는 만큼 의정비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송파 헬리우시티 단지 내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그동안 입주 예정자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갈등이 격화됐죠. 서울시 교육청은 우선 예비 혁신학교로 지정해 1년 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헬리우시티 단지 내 학교들이 우선 예비 혁신학교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예비 혁신학교가 뭡니까? 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헬리우시티 단지 내 가락초등학교와 해누리 초중학교를 모두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예비혁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내놓지 않았는데요. 우선 개교 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예. 그동안 제기됐던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개교를 하고 혁신학교를 추진하겠다는 좀 한 발 물러선 입장 같은데 이 서울시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 학교가 아닌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적극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예. 당초 학부모 측은 일반 학교로 우선 개교하고 혁신학교 지정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문에는 일반 학교가 아닌 예비혁신학교라고 표현됐는데요. 예. 이를 두고 결국은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교육청의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니냐며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혁신학교라는 정확한 정의를 공문을 통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혁신학교 지정 규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최종 지정되기까지는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혁신학교 지정 안건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첫 번째 단계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에 신청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학부모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규정에 따라 학부모 동의 또는 구성원 동의 50%를 받아야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구성원이나 학부모나 한쪽만 찬성 과반을 넘기면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 학부모 측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된 후 구성원에 해당하는 교사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찬성 과반을 넘기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들을 모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부분도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공문으로 받아본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주민 반대를 수용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지정이냐 취소냐 이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1년 뒤에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파구 혁신학교 지정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이 붕괴 우려로 지난 13일 0시에 폐쇄됐습니다. 구청과 건물주, 입주자들은 구청과 관련 대책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긴급 보강 공사를 벌인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삼성동의 붕괴 위험 오피스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강남구청에서 어제까지 긴급 보강 공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 강남구청에서는 지난 12일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된 기둥을 포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층에도 긴급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원래는 지난 16일까지 긴급 보강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건물주 측과의 그 협의가 지연되면서 균열이 발생한 2층을 포함해 위로 3개 층, 아래로 3개 층의 보강 공사를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벌이기로 했습니다. 예. 보강공사 비용 부담은 건물주들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입주 기업이 처음에는 80여 개였는데 73곳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주는 모두 마쳤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아직 이주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 당초 강남구청에서는 입주 기업이 80여 개라고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후 지난 13일에는 76개였다. 다음 날엔 73개라고 정정했습니다. 예. 먼저 건물이 폐쇄된 지난 13일까지 이주율은 34%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이주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강남구는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 입주자를 위해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의 빈 공간을 파악해 입주자에게 단기 또는 장기로 임시 사무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회사를 옮기게 된 임차인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서서 이 강남구청과 건물주들이 이 보강공사와 정밀 진단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까지 결론이 난 상황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먼저 건물주 113명의 위임을 받은 4인의 대표단과 응급진단기관인 센 구조에서 강남구청과 건물 응급보강과 정밀안전 진단 비용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은 응급보강과 정밀안전 진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선 긴급구조보강 공사에 한 달, 정밀안전 진단에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에 대한 안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당 건물 1층에는 강남구청의 현장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들 외에도 내부 관리인도 2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필수 인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순찰차 한 대와 3톤 규모의 소방차와 인력이 인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임시 보강으로 내년 3월께야 철거 여부가 결정될 삼성동 오피스텔 건물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7시 45분쯤 서대문구 현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아파트 7층에서 발생한 불로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1,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20대 남성은 문이 잠긴 방에서 발견됐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광진구 중곡동의 한 편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기계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4일 밤 11시 45분쯤에는 성동구 행당동의 한 상가 건물의 외부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14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역대 최대인 35조 7,4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복지 예산은 11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첫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등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 1,687억 원이 책정됐고 민간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예산이 확보돼 내년부터 전액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1조 7천억 원으로 서울시는 일자리 37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제로페이 사업에 39억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4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현행보다 1,000원 더 올린다는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추가 시간은 100원당 31초, 요금 추가 거리는 100원당 132m로 조정됩니다. 인상안은 오는 26일 열릴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최근 진행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이 57.9%, 반대가 3%로 집계된 것. 의견 조사는 토지증 소유자 2,116명 중 1,760명이 참여해 83.2%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 중 동의가 1,225표, 반대가 64표로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단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줘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이 끝나면은 구역 지정에 대한 절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 공람이나 이제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도심이 거기 심의로 가는 거예요. 마포구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재개발에 있어 초기 단계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1970년대 자력 재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최근 사전조사에서 전체 건축물 중 76.5%가 노후 건축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지난 2015년 주민 반대로 재개발 사업지에서 해제된 중랑구 중화 2동. 최근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노후된 동네에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을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중화 2동이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시로부터 9개월간 약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인데 주민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7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중화2동 발전추진위원회, 일명 중발추라는 주민 모임을 조직했고 꾸준히 소모임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이번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서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중화이동은 오랜 세월 뉴타운 사업지구로 묶여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투자가 중단됐고 건축물 노후화 등 그동안 도시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개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역에서 거는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해결은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문화센터도 좀 만들어 놓고 주차장 해결도 좀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림 또는 그런 색깔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지역 개발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중화이동 일대. 2020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도서관 분관을 앞두고 많은 자치구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남권에 해당하는 송파구는 후보지인 위례문화 일부지의 학교 연계성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도서관이 분관을 추진한 건 지난 5월. 2025년까지 동북과 동남, 도심권 등 서울 5개 권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각각 1개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발표하고 기자 설명회도 했고 서울시가 권역별로 짓겠다는 게 그때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모두 또 이거 자치구들이 의욕 있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내 문화 일부지를 신청했습니다. 송파구가 내세우는 강점은 주변 학교와의 연계성. 반경 2km 이내에 23개 학교가 밀집한 만큼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2km 반경 내에는 학교가 23개 정도 있습니다. 또 학교 학생들에게 수요층에 대해서는 체험 공간이라든지 전시 공간을 제공해서 인근의 문정 비지밸리와 조성 예정인 송파 보안 ICT 단지 등 대규모 업무 정보 단지와의 접근성도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강조합니다. 단순 열람 기능을 넘어 인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 아카데미실과 취업 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특성화 도서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업 비즈니스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 문제가 실업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 구하고 저희 구도 그런 구적 목표를 일자리 사업에 맞췄기 때문에. 하지만 인근에 소규모 도서관만 있어 대규모 단위의 도서관 연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건 약점으로 꼽힙니다. 한편 함께 유치 경쟁이 뛰어든 강남구는 수서동 593번지를, 강동구는 상일동 명일근린공원 일대를 후보지로 신청했고 서초구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최종 분관 부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아파트 84곳을 선정했습니다. 그중 1등을 차지한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올해에만 14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20년이 넘다 보니 노후된 보일러와 배관은 높은 관리비의 주범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곳은 노후된 시설 개선에 나섰습니다. 낡은 보일러는 열 효율이 높은 콘덴싱 보일러로 바꿨고 급수모터와 배관도 모두 교체해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차단시켰습니다. 또 공용시설 센서 등을 LED 조명으로 바꿨고 전기 사용이 많은 엘리베이터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해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도 더해졌습니다. 200여 세대가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고 입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하나바다 운동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만 14억 6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버터 펌프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하고 또 특히 엘리베이터를 전력 해상 장치가 되는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해서 산업용 전기료가 약 한 66% 정도가 절감이 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보일러와 같은 시설 교체 비용은 에스코 사업을 이용했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전문 업체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아파트의 시설을 개선해 준 뒤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매달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시설 교체비를 상환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또 사업비를 모두 갚으면 그 뒤부턴 에너지 절감 비용만큼 세대당 관리비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관리비가 증가되는 것은 없고 그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절감되는 부분만큼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지금 현재도 그 작년에 비해서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그 입주민들로부터 많은 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아파트는 한 해 절정 목표량을 정해 매월 달성량을 게시하고 절정과 관련한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포구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강명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장덕준 의원이 선임돼 심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19일까지 모두 6번의 회의를 열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해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6,326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송파구 혁신학교 지정에 한 발 물러선 교육청의 움직임 오늘 전해드렸죠. 주민 반대 여론을 일단은 받아들인 듯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의 기저에는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만큼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